제가 오늘 정말 사실 이 자리가 감회가 새로운 게 여기 이렇게 제 인생의 순간순간이 여기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여기 어떤 분이 와서 앉아 계신데 너무 젊은 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혹시 저를 어떻게 아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제가 2010년도에 이화여대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들은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독서 모임에서 오신 분이 여기 또한 세 분 계시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 가장 인연이 오래된 분은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희 큰 따님. 이분은 나고 25년째 저를 보고 있으니까요. 제 삶의 이 모든 궤적이 쫙 드러나 있는데 일단 그래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MBC 예능 PD로 입사해서 96년도에 논스톱 만들고 느낌표 같은 거 만들고 내조요약 만들고 내조요약 만들고 회사에 이렇게 사보에 실린 적이 있어요. 그때 사보 기사 제목이 겁없는 MBC PD의 도전은 계속된다. 바로 그 다음에 노조 집행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겁없는 PD라고 하니까 그러면 노조 부위원장을 한번 맡아보시라고 해서 내가 이건 뭐지? 그래서 제 인생이 하여튼 살짝 그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겁없는 MBC PD의 대학 전공은 뭘까요? 저는 대학에서 자원공학을 전공했고요. 응용수학, 3학점 C, 정력학 D, 심지어 영어도 D예요. 하여튼 이렇게 엉망인 성적을 받았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의 꿈은 아들을 의사로 키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를 의대를 가라고 이과를 이제 억지로 선택하게 하셨고 의대 갈 성적이 안 되니까 그러면 공대라도 가. 그런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책 읽고 글 쓰는 거 좋아해서 문과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했줄 알아요? 네가 내 집에서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자고 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인생은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고 벌어놓은 돈이 없으면 타인의 말을, 나에게 돈을 주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제가 평생을 살면서 항상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MBC를 다닐 때도 어떤 사장님들은 네가 MBC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라는 그걸로 이제 저에게 어떤 압박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찾아봤는데 책에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경제적 자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러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제가 그때 읽은 책들마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월급 절반을 재테크하라였어요. 그래서 저는 1992년에 첫 직장에 입사하고 나서 3M에서 이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할 때부터 월급의 절반을 저축을 했어요. 내가 인생에서 자유롭게 산다는 건 경제적 자유가 먼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경제적 자유에 대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김민식 씨가 이쪽에 이렇게 재테크의 전문가였나? 하면서 이제 이 책을 냈다는 얘기를 듣고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이거는 재테크 강의나 요령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고 뭔가 돈에 대한 철학이 담겨있는 그런 책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민식 작가가 생각하는 부자 마인드. 예. 부자처럼 생각하기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예. 그거의 핵심이 뭡니까? 부자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자처럼 보인다는 건 뭐냐면 남들이 제일 핫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은 물건 있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현찰로 살 수 있으면 사셔도 돼요. 근데 이걸 내가 한 할부로 사야 되잖아요. 6개월이나 12개월 할부로 매달 한 20, 30 정도를 들여서 어떤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 물건을 미래의 나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할부하는 금액 20만 원, 30만 원을 적금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나 12개월 만기 때 그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 12개월 지나는 동안 그 물건의 값이 내려갑니다. 모든 물건은 처음 나왔을 때 신상품일 때 비싸고 12개월이 된 건 얘가 물건값이 내려가요. 두 번째 좋은 점, 그 사이에 금리가 있어서 이자가 조금 이렇게 쌓일 거예요. 내 돈이 조금 늘어나고요. 제일 슬픈 건 뭔지 알아요? 잘못 샀어. 에이씨 이거 내 스타일 아니야. 망했어 싶은데 매달 카드값이 할부로 빠져나가잖아요. 12개월 동안 후회에 가득 찬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 안 샀잖아요. 그리고 내가 적금을 붓고 있잖아요. 설렘이 가득해요. 왜냐?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난 이걸 언제 산다? 6개월 뒤, 12개월 뒤에 적금 만기가 되면 산단 말이야.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12개월이 지나면 그걸 사고 싶지가 않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갤럭시 25를 살려고 기다렸는데 26이 나와버리거든. 1년 뒤에는. 이거 우리 마시멜로 테스트 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 원하는 걸 사지 않고 이걸 내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근데 기다렸더니 물건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목돈이 생겨요.
그러면요 욕심이 생겨요. 이제는 이거 가지고 내가 뭔가 살 게 아니라 기왕에 목돈이 생겼는데 이걸 한번 어디에 금리 좋은 뭔가 아니면 요즘 뭐가 누가 이렇게 어떤 장이 좋다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 볼까 더 키워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할부로 사면요 20만 원 30만 원 푼돈이 나가지만 적금을 들면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꼰대 같죠? 예. 이게 저는 부자가 되는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러니까 부자가 결국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는 거, 소비를 참는 거, 소비 대신에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근데 형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좀 앙쿨해 보여. 아. 왜냐면 허리띠를 막 졸라면 되게 불쌍해 보이잖아요. 예. 저는 그러지 않아요. 예. 저는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어제도 내가 사실은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PD님 혹시 파인다이닝 가보셨어요? 내가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무슨 저기 요즘 흑백 요리사 나온 어떤 분이 파인다이닝을 하는데 뭐 오마카세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아 그렇지 않아도 그 한번 내가 구경을 해봤다. 카톡에 한번 뜨더라고요. 뭐 셰프님이 하는 그게 떠가지고 봤더니 유명한 셰프님인데 롯데호텔에서 무슨 저녁 그 정찬을 하는데 7만 원. 야 한번 해볼까? 딱 봤는데 아니야 다시 봤더니 동그라미 하나 내가 빼먹었더라고. 지금 와 여러분은 아시네요. 지금 약간 픽씩 웃는 게 7만 원일 리가 여러분 아시는군요. 70만 원이고요. 더 황당한 건 뭔지 알아요? 이미 매진이에요. 내가 MBC 사장할 때 법카로 접대할 때도 그런 정도의 그런 건 안 해봤는데. 이게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건 뭐냐면요. 여기를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고요. 저는 그냥 한포고보. 아유 그냥 아니 저는 15,000원짜리 저기 일품 순대 먹어도 맛있는데. 반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마 댓글에도 이런 게 많았을 거예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욜로 아니야 욜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해라. 여행도 다니고 막, 응? 네,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맞아요. 이런 시대잖아요. 우리가요 보통 30 정도에 취업해서 퇴직하는 연령이 평균 연령이 49.3세. 30살부터 50살까지 우리가 20년 동안 벌어서 30살부터 90까지 60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30대, 40대 내가 오늘 번 걸 내가 오늘 쓸 게 아니라 60, 70, 80에 내가 먹고 살 수 있게끔 미래의 나에게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3분의 1만 써야 되는 거예요. 60년 살 거를 20년 동안만 버니까. 그리고 저의 사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뭐 부동산이니 주식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금을 하자는 거예요. 연금이 제일 마음 편하고 그러면 누가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일찍 가면은 억울하지. 그렇게 젊어서 막 아끼고 그렇지. 막 이렇게 해서 되게 찌질하게 짠돌이로 살았는데 갑자기 일찍 훅 가면은 억울하지 않느냐. 여러분 전혀 억울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80, 90을 넘기고 산다는 건 뭐냐면 소득이 끝나고 난 다음 구간이 길어지는데 저는 장수의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대비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되게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저는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짝수달마다 해외여행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연금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네. 제일 괜찮은 연금 상품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연금 3종 세트예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하는데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그냥 회사 다니면은 회사에서 내줘요. 4.5, 여러분이 4.5. 그리고 퇴직연금은 좋은 회사 다니면은 또 8% 내줘요. 그리고 개인연금은 저는 추천해 드리는 거는 풀로 넣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연금 들라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형 나는 뭐 이렇게 막 연금 들고 하는 것보단 그래도 그냥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고 살고 싶어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해외여행 가라. 근데 개인연금을 풀로 넣고 소득세 환급을 받는 148만 원으로 가라. 그러면 연금은 연금대로 네 노후를 위해서 이미 보내놨고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돈 148만 원을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자금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직이 많아요. 우리는 옛날에 한 번 들어가면 퇴사할 때까지 했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직을 할 때 4년, 5년 다닌 회사에서 이직할 때 퇴직연금을 받아서 일시불로 받아서 그걸로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한 몇 달 정도 갔다 와서 돈이 다 떨어지면 들어와서 그 다음 회사 다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완전 반대예요. 무조건 퇴직연금은 깨지 말라는 거예요.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받아야 되고 60 이후에 받아야 돼요. 그럼 해외여행 못 가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급의 절반을 재테크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해외여행을 갈 거면 어떻게 갈 거냐면 평소에 내가 월급에서 저축한 돈으로 모아놨다가 가야죠. 아니 왜 4년 5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연금을 깨는 것 말고는 여행 자금이 왜 안 나오느냐고요.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3년 내 4년 내 나는 이직을 하겠으라고 결심을 한다면 월에 20만 원씩이라도 여행 자금으로 모으세요. 그러면 1년에 200, 300
뭐 한 3년이면 한 4, 500 그거 가지고 가란 얘기지 퇴직연금 깨지를 마시라고. 화려한 은퇴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대학교 강의도 뛰시고 그 다음에 네. 짝수달에는 해외 여행을 간대요. 네, 그렇죠. 네. 네. 강연료도 이렇게 옛날 월급처럼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고 아까 실은 평균적으로 처음 왔을 때 이제 음. 이 박성재 사장님이 저에게 질문지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요 질문은 빼면 안 되냐. 왜냐하면 큰딸이 와서 들을 건데. 아니. 근데 저는 항상 그 북토크 가면 네. 어떤 질문이 나와도 항상 그냥 정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가계부를 써요. 제가 그 사장님한테 이제 달려가서 저를 부디 저의 명퇴서를 받아주세요, 신청서를 받아주세요라고 이제 읍소를 하면서 사장님실에서 이제 나오면서 바로 저는 교보문고에 달려갔어요. 교보문고 가서 제가 뭐부터 했냐면은 가계부를 산 거예요. 가게하고 사가지고. 앱도 있는데 꼭 이렇게 노트로 된 걸 사야 돼? 아 이거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앱 쓰지 마세요. 뭐든지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건 남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이 습관이 되기 쉽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종이 가계부를 이렇게 꾹꾹 펜으로 눌러서 쓰잖아요. 그러면 그 이 쓸 때 어떤 그 이 효능감이 있어요. 특히나 저는 수입 내역을 쓸 때 아주 기쁘고요. 아 그리고 이걸 왜 써야 되냐면 퇴직하기 전에 여러분이 언젠가 퇴직하신다면 지출을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달 정도 가계부를 써보고 저의 이제 평균 그 지출을 딱 봤죠. 그리고 왜 절대 뺄 수 없는 고정 지출 있잖아요. 여기에는 딸 용돈도 들어간단다. 절대 내가 줄일 수 없는. 그게 저한테는 그때 2020년 11월 상황으로는 200만 원이었거든요. 월 200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는 써야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 곱하기 6 그래서 6개월치를 비상금으로 넣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따로 놔두고 제가 5년이 넘도록 그 비상금은 단 한 번도 손을 대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항상 소득이 어떤 식으로든 있었던 거고요. 적으면은 적은 대로 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주간 결산을 하고요. 월간 결산을 하고 연말 결산을 하거든요. 주간 결산을 해보고 소득보다 지출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이제 짠돌이 모드 돌입입니다. 그리고 월말 결산했는데 적자가 나잖아요. 그 다음 달에 해외여행 멀리 안 가요. 가까운 데 갑니다. 아 가긴 가는데 가긴 가야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기는 가는 겁니다. 근데 싼 데를 가요. 자 그리고 연말 결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남잖아요, 흑자가. 그럼 제가 이제 딸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내년 여름에 우리 같이 유럽 일주 갈까? 그래서 5주간 이제 가서 월말 결산하고 나서 하는 게 있어요. 그 달에 수익이 1000이 넘느냐 안 넘느냐예요. 넘을 때가 있으면 저는 만세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1000을 넘는 달이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은퇴자가. 그렇죠. 그럼 대단한 거지. 제가 MBC에 사실은 사표 내기 전에 3년간 제 수입을 이렇게 봤더니 MBC 급여 외 소득이 더 많았어요. 책으로? 그렇죠. 책과 강연으로. 네. 그래서 그게 3년 연속 이게 많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가서 어떻게든 잘 버티면은 그래서 MBC 급여만큼은 벌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까 자산에게 투자하지 말고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에게 투자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 있게 MBC 같이 월급 잘 주는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월 1000씩 벌 수 있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꼽기도 하고. 제가 사실 젊어서 돈을 많이 모으게 된 비결이 있습니다. 이건 MBC 덕분이에요. MBC는 돈 쓸 시간을 안 주는 회사예요. 예능 PD로 일했잖아요. 예능 PD는 주말에도 일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1년에 제일 돈 많이 쓸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명절 때 돈을 쓰십니다. 고향에 내려가거나 해외여행 가거나. 저는요 예능 PD로 일하면 추석이랑 설 연휴가 제일 바빠요. 특집 안 들어야 돼요. 추석 특집.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주말이나 연휴에 나와서 일을 하고 대휴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돈은 소득은 많은데 지출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MBC 덕분에 월급 절반을 재택할 수 있었습니다.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와 있다. 네. 이런 후배들에게 예. 가장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예. 라고 해주고 싶은 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회사 사장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래 다니시는 게 메인 잡, 이 정규직을 오래 하는 게 그게 제일이고 나오잖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사장님 말고 그 이전에 몇몇 사장님들이 저를 되게 핍박을 하면서 저를 되게 거칠게 담금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는 곧 MBC에서 잘릴 것 같고 그러면 잘리면 난 뭘 해야 되나를 오래전부터 고민하게끔 해주신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사장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첫 직장을 오래 다니시는 게 왜냐? 그러면 두 가지가 연금이 쌓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쌓이거든요. 연금은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퇴직연금도 그렇고요, 많이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회사 오래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